이렇게 할까? 이거 너무 아파가지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휴가라고 한 주 쉬고 왔는데 어떻게 더 더워요? 그죠? 야, 이거 완전히 미치게 덥네. 아니, 주말에 집사람이랑 순댓국 먹으러 나가다가 저녁 때 한 200m 거리밖에 안 돼요. 예, 죽을 뻔했어요. 숨이 차가지고 막 기운이 빠지고 막 더위 먹은 것처럼 막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순댓국 먹으러 가다 포기했어요. 저거 먹고 뒤지겠다. 그래서 결국은 콩국수 먹으러 갔어 그냥. 그렇죠? 너무 더워요. 어쨌든 오늘이 뭐 입추라고 합니다. 그렇죠? 마을은 입추예요 오늘이. 가을에 들어가는 날. 안 적어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이 입추 뭘 적길래. 그래서 오늘 입추인데 조만간 말복이고 오늘 제일 더운 날입니다. 오늘만 지나면 좀 괜찮아진대요. 오늘 39.5도까지 간답니다. 오늘. 그죠? 그래서 내일부터는 한 35도 정도로 떨어진다고 하니까 오늘만 참아보고요. 오늘은 이제 개발법에 대한 부분을 좀 보고 시간이 되면은 정비법 앞에 용어 좀 볼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번 일요일 날은 또 꽈락 탈출도 있습니다. 그래서 꽈락 탈출 자료 나와 있으니까 또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6시 한 반 정도면 끝날 거예요. 6시간 정도 해가지고 할 거니까 표정은 그렇게 늦게? 원하면 더 빨리 끝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넘어가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원한 대로 해줘요. 그렇죠? 어쨌건 중요한 것만 골라보고 뭐 나머지는 읽어보세요. 이러면 되는 거니까. 뭐 5시간 못 끝냅니까? 끝내려면 끝내지. 어? 더 길어지진 않아요. 죽을 수 있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걸 보는 목적은 뭐냐면 이 이론 총정리하는 걸 미리 보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10월 달까지 그림책으로 보다 보면은 숨 막혀서 볼 수가 없어요. 많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뭔가 한 번에 빨리 볼 수 있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럼 그 전에 이걸 가지고 일요일 날 한 번 정도 전체를 돌리고, 근데 샅샅이 보려면 또 오래 걸려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거 위주로 목차 잡아가면서 반복해 빨리 보는 거예요. 전체를 보는 게 목적이에요. 주요 목적이.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안의 내용을 가지고 한두 시간 정도를 돌려보면서 전체를 다 볼 수 있게 연습을 해줘야 됩니다. 앞으로 시험 때까지. 말 들어보니까 뭐 80여일 정도 남았다면서요? 85일? 오늘이 85일 남았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기간 동안에 한 5번 이상은 돌려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봐야 되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시험 일주일 전에 전 과목의 전체를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되면은 기억이 안 나요. 만약에 무슨 민법 보는데 일주일 걸렸다. 그럼 나머지 과목은 볼 수가 없어요. 기억이 안 나요. 일주일만 지나면 가물가물해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시험 일주일 전에 전 과목을 다 볼 수 있게 과목마다 이런 걸 준비해 놔야 돼요. 아마 다 있을 겁니다. 과목마다. 그래서 거기에 집중을 해가지고 오시면 되고, 지금처럼은 문제풀이 과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전반적인 사이즈를 보고 보는 건데, 오늘 문제풀이 문제집은 또 보니까 또 깊은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풀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건 몰라도 답 맞추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그리고 우리 문제집에 답이 없잖아요. 밑에. 왜 그런 거예요? 연습하라고. 처음 보는 지문이 있는 와중에 답을 좀 골라보라고. 이 연습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해설지를 피고 봐요. 해설지를 피고 문제를 보는 거야. 이것도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시험장 가서 문제 풀다가 답이 안 보이면 해설지를 찾아요. 시험 날 그러면 안 돼요. 정민 알았지? 그러면 안 돼요. 성준이도 보고 싶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개발법의 개발사업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요? 개발법의 개발사업에 대한. 그래서 새로운 단지와 시가지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시작. 새로운 단지와 시가지를 만들자. 그래서 우리가 개발계획이라는 걸 만들어서 뭐 한다고 했죠? 도시개발구역이라는 걸 정해요. 시작. 개발계획을 만들어서 도시개발구역 정한다. 지정권자가. 시작. 개발계획을 만들어서 도시개발구역을 정한다. 지정권자가. 그럼 지정권자가 누군데? 78페이지 보시면 돼요. 지정권자는 시도, 대도시의 시장, 국장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개발구역 지정권자와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다르니까
그걸 구분해 줘야 되고, 개발 사업은 새로운 단지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좀 레벨이 높아요. 그렇죠? 파운데이션이니까 기초를 만드는 거라서. 그리고 그런 다음에 시행자가 누군지를 봅니다. 시작. 시행자가 누군지를 보고, 시행자는 공공일 수도 있고 매번 얘기하듯이 민간일 수도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개발 사업의 문제 패턴은 매번 얘기하죠. 공공의 시행자가 시행자일 때냐, 민간의 시행자가 시행자일 때냐, 공공 중에서도 국가 지자체이냐, 그게 아닌 걸 얘기하는 거냐, 그리고 민간의 시행자 중에서도 토지 소유자 조합을 얘기하는 거냐, 그 이외의 개발 사업자 등을 얘기하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이제 시행자로 구분이 되어져서 문제를 만드는 게 개발법의 특징이에요. 그렇죠? 맨날 얘기하지만 정비법은 무슨 사업이냐를 가지고 속이고, 개발법은 누가 시행자냐를 가지고 속여요. 이해가셨죠? 이게 포인트의 문제 포커스가. 항상 문제 개발법 때는 누가 시행자인지를 명시하고 문제를 냅니다. 그럼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포인트를 좀 기억하셔야 되고요. 왜 이렇게 눈빛에 초점이 없어요? 이러고 앉았네? 이럴 거예요? 정신 차려요. 한 주 쉬었잖아. 그렇죠? 나도 그래요. 그래서 시행자가 누군지 보고 실시계획 만들어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또 이렇게 막 덥다가 또 이제 2주만 지나봐. 아침에 이불 차죠. 2, 3주만 지나면 또 안 봐도 비디오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만 참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뭐 너무 땀나는 거 걸어다니는 거 하지 마시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행할 때 수용 방식으로 한다, 환지 방식으로 한다, 섞어서 뭘 한다? 혼용 방식으로 한다. 수용 방식, 환지 방식, 혼용 방식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이제 개발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패턴입니다. 그러면 저번에 본 바와 같이 이제 그림책을 보시면 개발법은 6문제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순서를 외워줘야지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규모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라 하죠? 우리가 주상공 113 시작. 주상공 113 자생보 11 없다. 뭐가 없다고? 보전 녹지가 없다고. 그리고 생산 녹지와 관련된 부분은 30% 이하라는 조건이 붙어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원래 생산 녹지는 보전 녹지처럼 개발 사업이 안 됐었는데 생산 녹지까지 안 되다 보니까 사업이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생산 녹지가 30% 이하로 1만 이상이면 시켜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도시 외의 지역은 얼마? 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고 아파트 연립의 건설 계획 포함되어 있다면 10만 이상의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또한 그중에 오해하지 말 건 취락지구 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선 규모 적용 자체를 적용하지 않는다. 취락지구 등은 따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규모 적용에 대한 부분은 뭐하죠? 적용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항상 국장의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경우도 제외를 시키는데 국장의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할 땐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제외한다는 말도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렇죠?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국장 맘대로 쥐락펴락하면 환경에 위해가 되니까 뭐하죠? 자연환경 보전지역만큼 어쨌든 제외를 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에 의할 때? 국장의 권한에 의할 때라고 한다면. 이해하셨습니까? 국장의 권한에 의한 게 아니면 관계없어요. 국장의 권한에 의해서 막 중구난방으로 정치적으로 움직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연환경 보전지역만큼은. 솔직히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아무것도 몰라요. 내가 봤을 땐 그냥 마담이야. 김마담. 이해가십니까? 박마담. 이런 거라 이마담. 이런 거라니까요. 실제 업무는 차관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계속 봐봐요. 똑똑하시면 많이 장관하고 있지만 뭐 된 게 있냐고 솔직히. 다음 주에 나 못 나와요? 잡혀갈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보시면 돼요. 지나간 또 월요일 날 보유세 개편이 나왔어요. 이제 예상한 그대로예요. 그렇죠? 예고했던 대로 나와 있는 부분인데 결론은 뭐 초고가 주택에 대한 부분에 대한 보유세 올라가는 거 말고는 달라진 게 없고요. 설명했다시피 종부세가 이제 주택 수가 아니라 이제 가액 총점으로 총액으로 간다는 거에 대한 부분이 바뀐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뭐 저기 뭐 잠실주공 5당지는 월 100만 원씩 내다가 이제 월 200을 내야 돼요. 거의 월세죠. 재산세라는 자체, 종부세 자체가. 그러니까 좀 보기가 좀 힘들겠죠. 만약에 은퇴하신 어르신 같은 경우라면. 근데 그거를 팔아가지고 물량이 공급되어진다면 그걸 누가 살 수 있을까요?
공급량 증가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것 같아요. 아무 생각을 해봐도. 일반 국민과 아무 관계없다. 나 분명히 못 나올 것 같아요.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 생각을 해봐도. 이것저것 뒤져봐도 이유를 모르겠어. 그렇죠? 세수 늘리는 게 목적인가? 어쨌든 봐봐요. 보십니다. 그럼 보시는 바와 같이 개발 계획을 만들어서 구역 정하고 시행자 누군지 본 다음에 실시 계획 먼저 시행을 합니다. 저번 시간에 뭘 봤어요? 개발 계획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을 드렸죠. 개발 계획. 그래서 계획을 만드는 거, 내용에 대한 거 설명을 드렸고, 개발 계획을 만들었으니 뭐 해야 돼요? 이제 도시개발 구역을 정하라고 나오게 되는 거죠. 매번 얘기합니다만 79페이지, 80페이지는 정말 중요해요. 거의 뭐 2페이지에 3문제 이상 관련돼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2페이지는 철저하게 내용을 봐줘야 되고 작년도는 80페이지 2문제가 나왔어요. 80페이지만.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페이지다. 일단 봐봐요. 도시개발구역이 일단 지정이 됩니다. 그럼 도시개발구역 지정되어지면 뭐가 인정되어지냐면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을 간주해 주는데 여기도 뭐는 제외하죠? 초락지구 등은 제외가 됩니다. 지형도면고시도 사업시행기간 내까지 하게 해줘요. 기본적으로. 뭐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규제를 가하지 않고 뭐 2년, 1년 제한 두지 않고 사업시행기간 내까지만 그려놔라. 그렇죠. 라고 언급해주고. 그리고 그럼 그 지정권자가 누구냐라는 거를 우리가 좀 정리해 봐줘야 하는데 지정권자 원칙은 누구? 시도, 대도시의 시장. 시도, 대도시의 시장인데 거기서 성남시와 같은 대도시, 서울특별시, 경기도 하남시 둘 이상의 시도, 대도시에 걸친 경우 등이 있다. 시장 둘 이상의 시도, 대도시에 걸친 경우라면 협의하여 지정할 자를 정한다. 근데 문제가 나올 때 둘 이상 시도, 대도시에 걸쳐 있다면 국장이 정한다고 나오잖아요. 굉장히 헷갈려요. 걸쳐 있으면 국장이 하겠지. 아니에요. 협의하여 지정할 자를 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 협의가 뭐가 되면? 안 되면 그게 안 될 때 국장이 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셨죠? 그리고 뭐 국가가 할 필요가 있다, 천재지변이 있다 이러면 국장이 하는 거죠. 그러면서 국장의 지정사유가 나올 때 절대 주의하실 내용은 뭐라 했어요? 국장 지정사유가 나오면 단어가 요청이란 단어가 있는지 제안이란 단어가 있는지 이걸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그럼 국장의 지정사유 요청이 나오면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이에요. 시작.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 시작.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장관의 요청인 거예요. 뭐 산업단지를 만든다. 산업통상부 장관이 요청을 한다. 이런 경우죠. 문화단지를 만든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요청을 한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별로 주민의 요청, 뭐 지자체장 요청, 지방공사 요청 나오면 다 맞는 것 같아. 명심하시고 명확하게 외워야 돼요. 계속 얘기합니다만 우리 합격 비법은 딴 게 없어요. 자주 안 나오는 어려운 지문 문제집이 있다고 그걸 외우려고 하지 말고 뭐다? 빈출되는 거나 똑바로 외우는 게 목적이라고요. 그 모르는 지문들 몰라도 맞추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알겠습니까? 빈출 지문을 모르니까 그런 어려운 지문에 속는 거라고. 빈출 지문을 알면 안 속아요. 모르는 거 나와도. 이해 가셨죠?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제한은 뭐가 되죠? 제한이 중요한데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30만 제곱미터 이상. 시작.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관련돼서 제한을 했다. 이러면 이런 경우는 국장이 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 제한이 나올 때 주의하실 게 뭐냐면 제한이 나오면 국장에게 제한이면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장으로 한정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 제한과 관련된 게 누구에게? 작년 문제였죠, 이게?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장에게 제한을 가하는 거다, 제한을 하는 거다 라고 한다면 국장에게 제한이 아니라 그러면 시행자라면 그냥 제한이 가능해요. 그럼 지방공사가 시행자일 때 얘네한테 제한 가능하다? 가능해요. 국장에게 제한이 안 된다 뿐이지 그거는. 됐죠? 하지만 특도시군구장의 제한이어도 국가지자체나 조합만큼은 안 된다고 해요. 아무리 시행자라 하더라도 국가지자체는 지가 하면 되니까 제한할 이유가 없고
조합은 투기 문제가 존재할 수 있으니까 이익단체의 이익을 위한 부정부패가 존재할 수 있으니까 제한권을 주진 않아요. 이해가셨죠? 그럼 뭘 봐야 돼요? 제한이 나오면 국장에게의 제한입니까? 특별자치도 시군구장에게 제한입니까를 구분하고 질문을 봐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게 작년 문제였어요. 내가 그렇게 강조했는데 이 문제가 나왔어 면도에. 특도시군구장에게 제한. 내가 그런 사람이야 내가. 너무 띄엄띄엄 보지 말고. 됐고요. 어쨌든 그리고 나서 서류를 제출한다면 걸친 부분이 가장 큰 시군구에 제출하는 거고, 민간 시행자면 3분의 2 이상에 대한 부분 동의를 얻어 제한을 하는 거고. 그렇죠. 3분의 2. 민간일 때. 그리고 1개월 내 알려주고 1개월 내 연장할 수 있다고 나오고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고 나오는 거죠. 우리 관리계획의 위반 제한은 뭐였어요? 45일, 30일이었거든. 근데 여기는 1개월, 1개월이죠. 그러면 공간재구조화 계획의 위반 제한은 어땠어요? 거기도 45일, 30일이었어요. 관리계획의 위반 제한이나 공간재구조화 계획의 위반 제한이나 알려주는 건 45일, 30일이에요. 다 비교 테마집에 있어요. 다. 이해 갑니까? 또 못 찾지. 어쨌든 내용 보시면 되고. 또한 그 지정 절차를 본다 한다면 지정 절차에서 주민관계 전문가에게 의견을 듣는 건 당연한 거죠. 주민관계 전문가 의견을 들어라. 그리고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라고 한다면 공청회를 개최해라. 그죠? 면적이. 그리고 원래 100만 이상이면 국장과 협의해 정하라 이었었어요. 그런데 성남 분당구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 때문에 100만 이상이었던 것을 국장과 협의하는 면적을 50만 이상으로 강화하게 됩니다. 매번 얘기하죠. 성남 대장동, 분당구 대장동의 도시개발 사업의 면적이 99만 9천이에요. 그렇죠? 그게 만약에 50만 이상이었다면 지금처럼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었을 거예요. 반토막 났겠지. 그렇죠? 탈법을 한 게. 그 불법은 아니야. 위법도 아니고 탈법을 한 거야. 법의 테두리 내에서 난 거 먹었으면 난 거 먹은 거지. 오버해가지고. 오늘 비밀을 많이 얘기한다. 그리고 면적이 10만 미만이면 일간신문에 공고하지 아니할 수도 있어요. 보통 개발사업하면 일간신문에 의견 들으려고 공고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일간신문 공고가 얼마나 비싼데. 그러니까 10만 미만이면 돈도 안 되니까 일간신문 공고의 의무는 없애버리고 지자체의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이런 데에 공고하는 걸로 마무리하겠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면적만 가지고 물어볼 때 충분히 가능하다. 처음 나왔을 때 내가 흥분하고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안 나왔어요. 언젠가는 나올 거예요. 적중률 100%를 위해서. 좀만 기다려 봐봐요. 알죠? 왜? 언젠가는 걸린다니까. 막 뿌려놓으면 이렇게. 그렇죠? 어쨌건 보시면 되고요. 밑에 보시면 그리고 개발구역은 뭐 할 수 있습니까? 분할할 수도 있고 결합할 수도 있는데 분할로 각각 1만 이상. 떨어진 것이라는 것을 결합하는 것도 1만 이상. 그러니까 분할이건 결합이건 다 뭐다? 1만 이상은 돼야 돼요. 분할되는 건 분할로 각각 1만 이상. 결합되어지는 것도 뭐가 된다? 1만 이상은 돼야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봐봐요. 앞에서 얘기했었는데 우리 녹관농자일 때는 그러니까 보존녹지를 제외하고 녹관농자일 때는 아무래도 개발사업이 되는 게 난개발이 우려가 돼요. 그래서 녹관농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 하냐면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개발 가능한 용도로 지정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요. 특히 녹관농자일 때. 이 말이 그 말이죠. 녹관농자라는 얘기잖아. 도시 외가 관농자니까. 보존녹지를 제외한 녹관농자지 이 말이. 근데 문제는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연녹지와 계획관리는 어차피 개발할 수 있는 땅이거든요. 여기에서만큼은 그냥 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녹지와 계획관리지역 땅이 어느 법에 관한 이용도가 높아서 땅값이 비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요? 자연녹지 계획관리는 상위 계획인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과 관련이 없어요. 그냥 계획이 돼 있든 말든 거긴 구역 정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연녹지 계획관리. 시작. 그러니까 용도 지역의 의미를 모르면 계속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렇죠? 한 번 정도 의미를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개발구역이 지정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개발구역 안에서는 도시개발 사업을 해야 돼요. 시작. 개발구역 안에서는
도시개발 사업을 해야 된다. 그러면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면 당연히 도시개발 사업에 지장을 주는 다른 개발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개발 사업의 부지 안에서도 개발 사업에 의하지 않은 개발 행위가 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왜? 개발 사업이 뭐 눈 감았다 뜨면 끝납니까? 그게 아니거든. 길게는 수십 년, 짧게는 십몇 년 걸리기 때문에 그 중간중간에 사업의 부지 내에서 개발 사업에 의하지 않은 개발 행위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모여야 돼요. 요 B와 달리 A의 경우는 개발 사업의 부지니까 개발 사업에 지장을 주면 안 돼요. 그럼 허가를 못 내주는 거죠. 얘가 빡셔요, 얘가 빡셔요. 얘가 빡신 거예요, A가. 그렇죠. 그럴 때 언제 허가를 받습니까? 허가받는 사유는 건물에 가서 토를 3번 하잖아요. 건물에 토토토. 거기다가 더럽게 죽도 쓰잖아요. 그러니까 더 들어온 거죠. 중목의 벌채 식재까지도 허가받아야 되니까. 여기는 뭐예요? 건물에 토토토. 여기는 뭐예요? 건물에 토토토 죽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까? 그 내용. 또한 가설 건축물은 포함하며 대수선 행위를 포함한다. 하나 주의할 거, 요 대수선이 정비구역에 가면 허가사항이 아니에요. 정비구역에 가면. 왜? 노후불량 건축물이 하도 많아서 정비구역에서는 대수선까지 허가받으라고 하면 너무 일이 커지고 너무 찌질해집니다. 그래서 정비구역에는 뭐가 없다? 대수선을 허가받으란 말이 없어요. 여기랑 다르죠. 그거 주의하시고 가설 포함이란 말 까먹지 마시고. 이해가셨죠? 그 얘기들. 그리고 토지의 분할을 허가받는 거지 토지의 합병을 허가받는 게 아니에요. 합병이 뭐 합쳐지는 건데 합치는 놈이 밥통인 거지. 가만 놔두면 지분 2개 주는데 뭐하러 합쳐. 나누질 못할 망정. 합병은 규제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커지는 거니까. 이해가십니까? 그 얘기들 보시면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일부러 조장해서 투기하고 돈 벌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적법하게 집을 옮기고 또 사고 옮기고 할 때 그럴 때 돈 되는 쪽으로 움직이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지 뭐 굳이 뭐 투기하는 말은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그 20몇 년간 강의해 오면서 번 돈하고 집을 샀다 팔다 번 돈하고 비교해 보면 비교도 안 돼요. 그렇죠? 집 사고 판 게 훨씬 많이 벌었어. 따지고 보면 그렇다고 부자는 아니에요.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따지고 보면 머리 좀 굴려야 돼. 그래야지 뭔가 좀 플러스가 되지. 됐고요. 그리고 다음은 뭐가 되어집니까? 허가를 제외한다고 나온단 말이죠. 뭐라고요? 허가를 제외한다. 근데 토지 분할은 허가 제외가 없어요. 왜? 말 그대로 지분 쪼개지는 건데 허가를 왜 제외시키겠냐고. 말이 안 되지. 그리고 언제 허가 안 받냐? 재해복구 재난수습 응급조치다. 그리고 국토계획법에 나오는 봐봐. 국토계획법에 나오는 허가를 제외하는 사항으로서 그냥 국토계획법에 나오는 허가를 제외하는 사항으로서 일단 기본 전제가 국토계획법에서도 허가를 안 받는 사항일 때 그 사항에서 농림수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간이공작물 국토계획법에 허가받지 않는 거면서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 변경 국토계획법에서 허가받지 않는 거면서 개발 지장 없고 경관, 훼손이 없는 토속의 채취 구역에 남겨두기로 결정된 대지에 남겨둔단 말은 뭐야? 사업을 안 한다는 얘기잖아. 거기에 물건 적침 허가를 안 받아. 그리고 관상용으로 중목을 잠깐 길러. 제작 관상용으로 중목을 잠깐 기르는 거라면 허가받을 필요가 없잖아. 벌채에 대한 부분은 경미가 없어요. 식재에 대해서만 예외가 있는 거지. 뭐라고요? 벌채는 허가 예외가 없어. 없잖아. 식재에 대해서만 예외가 있는 거지. 임시식재. 이해 가십니까? 근데 그것도 봐봐요. 그것도 경작지라면 보상금을 더 받기 위한 꼼수로 보이니까 허가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 점 혼동하지 말고. 그리고 이와 같이 그러면 A가 B보다 훨씬 더 규제가 센 거란 말이지. 그래서 A에 대한 부분이 지정되고 나면 기존에 착수한 자의 기득권 보호는 30일 내 신고하면 계속한다고 나와요. 그렇죠? 앞에 뭐였죠? 수, 시는 3개월 내 신고.
17페이지 왼쪽 밑에 얘기했었죠. 수시는 3개월 내 신고라고 기득권 보호조치, 착수환자의 보호조치를 앞에서 17페이지 왼쪽 밑에 얘기했었어요. 파란 색깔. 수산자원보호구역, 시가화조정구역 파란 색깔, 하늘 색깔. 됐습니까? 그 관리계획 결정이 이루어지면 기존의 착수환자는 3개월 내 신고만 계속할 수 있다. 하지만 도시개발구역과 정비구역은 30일 내 신고입니다. 도시개발구역과 정비구역은 며칠? 30일 내 신고. 수시는 3개월 내 신고, 도정은 30일 내 신고. 시작. 수시는 3개월 내 신고, 도정은 30일 내 신고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쨌건 개발구역 지정되면 얼렁얼렁 사업해야 되는데 사업을 안 한다면 사업이 지연되니까 사건 제한이 심해지겠죠. 그러면 다음 해당된 날 다음 날에 해제된 걸로 간주한다는 조문이 있다. 시작. 다음에 해당된 날 다음 날에 해제된 거라고 간주하는 조문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럴 때 봐봐. 첫 번째, 개발 계획을 먼저 만들어서 도시개발구역을 정하자. 시작. 개발 계획을 만들어서 도시개발구역을 정한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3년 될 때까지 뭐가 실시계획에 인가 신청이 없었다. 이것도 안 써놨더니 헷갈려 하더라고. 실시계획에 인가 신청이 없다는 얘기예요. 실시계획에 인가받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시작. 실시계획에 인가 신청이 없다고 써놔. 인가 신청 X라고. 이해가셨죠? 책이 없어요? 까먹었어? 그 얘기. 그리고 두 번째, 공사 완료 공고가 됐다면 공사 완료 공고일 다음 날에 구역은 해제를 간주하죠. 환지 방식이면 환지 처분 공고일을 얘기하는 거고 두 가지 원인이 있는 거죠. 그렇죠? 게다가 구역을 먼저 정한 다음에 나중에 개발계획 만드는 경우라면 2년 내에 개발계획에 수립고시가 없을 때, 두 번째 3년 내에 실시계획 인가시험이 없을 때가 되어집니다. 그럴 때 330만 이상이라고 한다면 5년까지는 봐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라인만 잡아놓고 절차를 이해하시면 되고, 작년 문제는 뭐였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그러면 해제됐다면 도시지역 등으로 간주한 거는 놔둘 이유가 없잖아. 왼쪽 메뉴에 봐봐요. 도시개발구역 지정되어지면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간주한다. 뭐 빼고? 취락지구는 빼고. 그렇죠? 근데 그런 경우 간주가 되었던 것을 해제가 됐으니까 원래대로 환원 간주한다. 원래대로 환원 간주한다. 하지만 공사가 완료되어서 해제된 경우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대로 공사가 끝났는데 왜 다시 돌아갑니까? 다시 돌아갈래? 아니죠. 사업이 잘 끝났으니까 돌아갈 이유가 없죠. 송파 위례의 산지가 위례 신도시가 됐어요. 뭐라고요? 송파 위례의 그 군부대 자리였어. 거기가 산지였는데 신도시가 됐어요. 700만 제곱미터가. 사업이 끝났죠. 원래 산지로 복귀했습니까? 아니잖아. 송파 위례 얼마나 비싼데. 그것도 송파 쪽 위례가 비싸요. 그렇죠? 거기 성남 쪽 위례하고 하남 쪽 위례는 좀 값이 다르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렇죠? 겁나 넓어. 그 안에서 버스 타고 다녀야 돼. 그렇죠? 친구 하나 사는데 가봤더니 잘 해놓긴 했더라고. 어쨌든 그 정도 내용 보시고. 제 친구들 다 부자예요. 나만 그지야. 어쨌든 확인해 보시고요. 봅니다. 걔네 아버지도 부자고 참 복이 많은 놈이야. 어쨌든 내용에서 봅시다. 보시고 98페이지입니다. 58페이지 문제 봅니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라고 나옵니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그러면 도시개발법령상 아주 쉬운 문제인데 또 막상 또 이런 문제가 나오면 갑자기 머리가 하얘집니다. 지정권자, 내가 알지. 시도 대장의 국장인 거 내가 알지. 근데 답을 모르겠네, 이 썩을.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기서 이 시도의 시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시, 뭐하죠? 광역시. 그렇죠? 특별자치는 안 들어가 있지. 어쨌든 간에. 그거 아셔야 돼요. 개발법이 나올 때 특별자치시가 안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은 특별자치시가 있는 거야. 있는 건데 특별자치시 특별법에서 다른 법에 아무 말이 없어도 있는 걸로 알아라고 돼 있거든.
특별자치시 특별법에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이. 그러니까 그 법에서 잘 들어봐. 특별자치시 관련된 특별법에서 다른 법에서는 말이 없어도 특별자치시가 시도의 시에 포함되어 있는 거다라고 정해져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긴 안 써 있지만 결론적으로 특별자치시는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내 말 때 이해하시겠죠? 하지만 문제는 안 나와. 왜? 안 적혀져 있으니까. 어쨌든. 그러면 특별시 맞죠? 도지사의 특별자치도 들어가 있죠? 대도시행시장 있죠? 도지사 있죠? 광역시의 군수는 말이 안 되죠. 이해갑니까?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어지는 거죠. 됐습니까? 그 정도. 7번 문제 봅시다. 도시개발법령상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골라라. 언제든 물어볼 수 있는 건데 이 문제는 조금 지저분스러워요. 그렇죠? 일단 봐봐. 첫 번째,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한다? 당연히 국장이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니은번과 디귿번을 보면 포인트가 뭐냐면 여기는 요청을 했다. 여긴 뭐야? 제안을 했다. 그래서 국장 지정 사유가 나오면 요청과 제안이라는 단어를 잘 봐줘야 돼요. 요청이 나왔다. 그러면 시군구장의 요청입니까?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입니까?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그리고 제안이라는 게 나왔다. 국장이 정한다.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지방공사의 장 면적은 30만 제곱미터 이상. 그렇죠? 그러면 공공기관의 장,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얼마?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렸죠. 그러니까 봐. 쓸 필요 없어. 80페이지 왼쪽 위에. 이해갑니까? 쓸 필요 없어. 그리고 천재지변에 의해 가지고 긴급하게 한다라고 한다면 국장이. 그 다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통상부 장관이 20만 제곱미터에 대한 부분으로 요청한다고 나오잖아요. 그럼 마찬가지 뭐가 되죠? 요청인데 여기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되어지잖아. 그렇죠? 그러면 맞는 거잖아. 어떤 분이 30만 이상 아닌가요? 요청은 30만 이상이 없어요. 제한일 때가 30만 이상이 있지. 면적이 얼마든 관계없습니다. 그렇죠? 그 얘기들. 그 다음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도 대도시에 걸친다고 돼 있잖아. 걸치면 누가 하지? 협의하여서 지정할 자를 정하는 거잖아. 협의 안 되면 국장이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비읍번 같은 경우가 상당히 뭐다? 까다로운 거죠. 문제 맞추기가. 근데 이렇게는 안 물어봐요. 6가지나 물어볼 일은 없어. 이렇게 박스에다가. 요즘엔 이렇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물어본다면 5개로 물어보거나 박스에 묶으면 한 3개 정도. 요즘 이게 문제 스타일이에요. 과거 스타일. 이렇게 안 나오시면. 그래서 기역, 리을, 미음이 되어지는 거니까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어지겠죠. 공부하기는 딱 좋습니다. 공부하기에는. 그래서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8번 문제입니다.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부분에 지정제한 문제가 나옵니다. 틀린 거. 그림책은 어디? 80페이지 왼쪽 중간 보시면 되겠죠. 첫 번째 봐봐요. 제안을 하는데 누구한테라고 나오냐면요. 특별자치도 시군구장에게라고 나와요. 그러면 조합은 제안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국가지자체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가 특도시군구에게 제안을 한다. 80페이지 왼쪽 중단. 80페이지 왼쪽 중단. 보입니까? 뭐라고 나와요? 국가지자체 조합을 제외한 시작. 국가지자체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죠. 두 번째, 토지 소유자는 민간이니까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와야 되고 민간이니까. 그리고 알려주는 건 1개월 내에 연장이 되겠죠. 그리고 4번 지문 잘 보면 워딩이 뭐예요? 제안. 제안이라는 워딩이 있죠. 그럼 제안이면 국장에게의 제안이잖아. 이건 지금. 그럼 공공기관, 토지주택공사 30만 이상인 거니까 국장 제안할 수 있죠. 됐습니까? 그 얘기. 그다음 5번. 둘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어디다가
서류의 제출은 가장 많이 걸쳐 있는 큰 시군구에 제출하면 됩니다. 서류 제출만큼은 업무상 제출의 문제인 것이니까 다른 고민할 필요 없어요. 서류의 제출은 뭐다? 그냥 가장 많이 걸쳐 있는 큰 시군구에다가. 그렇죠? 그러면 쉐어하겠지, 시들끼리. 공유해서 일하겠지. 이해가셨죠?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1번이죠. 생각보다 답이 쉬워요. 조합은 제안이 안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 정도 이해해 볼 수 있고. 9번은 작년 기출 고침 문제입니다. 누구에게 제안? 특도 시군구. 또 나왔어요. 특별자치도 시군구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한다. 특별자치도 시군구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한다. 그 제안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르라고 나왔습니다. 누가 제안할 수 있는 거죠? 시행자가. 누구 제외하죠? 국가지자체 조합만 아니면 돼요. 그렇죠? 그럼 뭐가 되죠? 공항공사와 같은 공공기관도, 지방공사도, 우리가 매번 민간 시행자는 소유자 조합만 얘기했지만 개발업자도 시행자가 될 수는 있어요. 지정을 받으면 민간으로서. 국가지자체 조합만 아니면 다 제한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시행자라면 그럼 뭐가 되죠? 기읍, 니은, 디귿 모두를 얘기하는 거니까 정답은 5번이라고 나와야 되겠죠. 근데 정확히 말하면 또 문제가 도시개발법령상 시행자는 이란 말을 여기다가 좀 껴주면 좋겠어. 시행자는 특도시군구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을 제안할 수 있다. 다음에 시행자는 모두 고르시오. 그럼 고르면 되는 거야. 약간 좀 워딩에 에러가 있죠. 그런가 보다. 넘어가시고 다음 거. 10번 문제.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지정에 대한 대상 규모가 나옵니다. 그러면 두 팔 좀 들고 목 좀 돌리고. 저번 주에 뭐 어디 좀 갔다 왔어요? 캐리비안 베이 갔다 왔어요? 예. 네. 뭐 캐리비안 베이 뭐 사고 있다고 하더 어제 보니까 뉴스 보니까 그렇죠? 어쨌든 그리고 저도 어디 갔다 오긴 했는데 이렇게 탔어요. 이렇게 다리도 여기까지만 탔어. 몰라. 가까운데 그렇죠? 그랬더니 4시간 뒤에 뭐 여기까지는 안 타고 여기만 타고 머리가 탔어. 머리가 아내가 웃기대. 참나. 보시면 주상복입니다. 113 1만 3만이죠. 자생보 11 없다. 자연녹지 1만. 그리고 도시외이죠. 계획관리라고 따로 되어 있진 않아요. 도시외 30만. 어떤 분이 관리지역 3만인데요. 그건 개발행위 허가 규모. 국토계획법에 있는 거. 여기가 아니고. 도시개발법은 그냥 도시외이면 30만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개발행위 허가 규모와 혼동하지 마셔라. 알겠습니까? 또 몇 페이지인지 몰라? 정민아 알려줄게. 몇 페이지야? 78페이지 있대요. 아니야. 페이지도 모래 64페이지야. 64페이지에 있어요. 그렇죠? 64페이지 왼쪽 밑에 보면 개발행위 허가 규모가 되어 있거든. 주상 자생녹지 1만, 공관농 3만, 보자 5천. 여기랑 이 규모를 혼동하시면 안 돼요. 개발행위 허가 규모하고 이거하고는 달라요. 이해가셨습니까? 개발구역은 도시 외이면 30만, 예외가 10만인 거예요. 그렇죠? 비교 테마에 오늘 오후에 면적 좀 봐요. 오늘 숙제. 뭐라고요? 비교 테마에 뭐다? 면적 좀 정리합니다. 뭐라고요? 비교 테마집에 면적 좀 정리하세요. 밴드에 숙제 올려요. 확인학습. 알았죠? 오행기 보십니다. 그럼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10번 답은 2번이 되어지겠죠. 그 정도. 11번 봅시다. 도시개발 법령상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으로 옳은 것은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으로 옳은 거라고 나오죠. 조금 문제가 난해합니다. 일단 왼쪽 밑에 좀 봐보세요. 80페이지 하단인데 왼쪽 밑에 첫 번째 주거지역이면 녹관농자가 아니죠. 80페이지 왼쪽 밑에 보면 돼요. 80페이지 왼쪽 밑에 보면 녹관농자의 특례가 있는 거잖아. 그럼 주거지역이면 어떻게 되죠? 상위 계획이 개발 가능한 용도로 돼 있든 말든 관계없어요. 어차피 주상공은
그러면 면적 얼마 주거? 1만 이상이면 관계없잖아요. 주상공 113, 1만이니까 답이 1번이에요. 됐죠? 두 번째 봐봐요. 공업지역이죠. 공업지역도 상위계획 수립존버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수립이 됐건 수립이 안 됐건 관계없는 거예요. 공업은 얼마 근데? 3만 제곱미터 이상은 돼야죠. 틀렸죠? 세 번째입니다.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도시 외죠. 그럼 도시 외 지역이면 얼마예요? 30만 이상이면 되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일 때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빠져요. 국장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됐습니까? 자연환경 보전지역 경우 빠지고 또한 계획관리지역이면 뭐가 되죠? 상위 계획인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존버하고는 관계없는 거고 그렇죠? 도시 외니까 30만 이상은 돼야 돼요. 도시 외니까. 그리고 보존녹지는 개발사업이 안 돼요. 굉장히 까다로운 지문이에요. 이해가십니까? 90페이지 왼쪽 밑에를 고려해서 낸 문제입니다. 하지만 굉장히 까다롭다. 됐습니까? 고르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문제가 나오면. 답은 1번입니다. 됐고요. 12번.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부분의 지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거라고 나오죠. 개발구역의 지정. 첫 번째 봅시다. 국토계획 법령상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선 도시개발구역 규모가 1만 이상이어야 한다. 취락지구는 규모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로 목적이 있으니까 규모를 적용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취락지구는 규모 적용할 이유가 없다. 시작. 취락지구는 규모 적용할 이유가 없다. 두 번째 봐봐요. 도시개발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둘 이상의 도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면적이 더 넓은 행정구역의 도지사가 도시개발구역을 정해야 한다. 왜 이러시죠? 이해가십니까? 둘 이상 도에 걸려있으면 어떻게 한다? 협의하여서 지정할 자를 정한다니까. 협의해서 뭐라고요? 정한다. 그리고 그 협의가 안 되면 국장이 정한다.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X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 인정한다면 서로 떨어진 둘 이상 지역을 결합하여서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정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물론 시행령상 그것도 1만 이상을 얘기하는 것일 테고 그리고 도시개발구역 총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이라고 한다면 분할해서 안 되죠. 분할로 각각 1만 이상이 돼야 돼요. 각각 1만 이상이 돼야 되는 거니까 총면적이 1만 미만이면 분할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90페이지 왼쪽 밑에. 됐습니까? 90페이지 왼쪽 밑에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80페이지. 생산 녹지 지역에 대한 하는 말은 생산 녹지는 전체 면적의 얼마요? 30% 이하로서 1만 이상이죠. 생산 녹지는 얼마예요? 전체 면적의 30% 이하를 얘기합니다. 됐고 정답은 3번. 13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절차. 시작.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절차 틀린 거. 첫 번째, 개발구역을 지정한다. 조사 측량할 수 있다. 안 배웠는데요? 그럼 안 하겠어요? 조사 측량 안 할까요? 그 말이라고 해요. 두 번째, 도시개발구역을 미치겠어. 나가 거짓말이 아니라 봐요. 지정 요청하는 경우를 한다. 그럼 80페이지 왼쪽 위에 공람, 공청에 거쳐서 주민, 관계 전문가 의견 들어라. 80페이지 왼쪽에 당구장 지정 절차 보이죠? 됐고요. 세 번째, 10만 제곱미터 미만이면 일간신문에 공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가 되죠? 지자체 공보,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겠죠. 4번,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그럼 공람기간 끝난 후 공청회를 개최해줘라. 100만 이상 공청회. 되죠? 100만 이상 공청회. 그 다음 5번, 시도 대도시의 시장은 지정하려는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100만 이상이면 국장과 협의해 줘야 된다. 얼마? 5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개정됐다.
이상이 붙어 있으니까 조문 그대로 나와야 된다. 또 물어본다니까 쌤 100만 이상이면 50만 이상 된 거 아닌가요? 제발 좀 이상 붙어 있으면 조문 그대로. 이해가십니까? 100만 이상이 맞다면 70만 80만은 안 하는 거잖아. 말이 안 되는 거지. 만약 80만이라고 나왔으면 그건 맞지. 이상자가 안 붙어 있으니까. 80만인 포인트는 50만 이상 된 거잖아. 이해가셨죠? 그거 제발 좀 주의하셔야 돼요. 다음 페이지 14번입니다. 80페이지 오른쪽을 보세요. 80페이지 오른쪽 위 특광, 특시, 특광, 특도, 시군수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아닌 거. 건물의 토토토 죽 합병은 허가받는 사항이 아니에요. 그리고 가설 건축물 포함 까먹지 마시고 대수선 들어가요. 됐죠? 형질 변경, 중목 벌채 식재, 1월 이상 물건 적치. 됐습니까? 그 얘기. 15번. 도시개발 구역에 대한 부분의 지정 효과. 틀린 거. 취락지구로 지정됐다. 취락지구는 도시지역 등으로 간주할 이유가 없다. 80페이지 왼쪽 맨 위. 80페이지 왼쪽 맨 위. 보이십니까? 이유는 취락지구는 따로 목적이 있다. 굳이 도시지역으로 만든다고 간주할 이유는 없는 거다. 하나 물어봅시다. 취락지구 종류 기억나요? 보자, 집. 보자는 어디에 하죠? 녹관농자. 그렇죠? 집은 개발제한구역, 제집. 이해가십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취락지구는 도시를 만들 목적은 아니에요. 취락정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뿐이지. 그러니 도시로 간주할 이유는 없죠. 개발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이해가셨죠? 규모 적용도 할 필요 없죠. 따로 목적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형도면 고시는 80페이지 왼쪽 위에 사업 시행 기간 내. 그리고 허가하려면 사업의 시행자한테 유예를 주면 안 되니까 의견 들어야 되고, 기득권 보호 착수한 자는 30일 내 신고하면 계속할 수 있고. 그렇잖아, 왼쪽 위에. 그렇죠? 그 오해 말고 작년 기출이었죠.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지정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해야 한다. 안 배웠다고요? 작년 기출이에요, 이게. 그러면 요즘에 기본적으로 이게 시행규칙에 나오는 6조에 대한 내용인데 무슨 장부건 다 전자적 처리로 합니다. 요즘 스타일이. 그렇죠? 요즘에 그 아파트 입구에 들어가면은 그 뭐라 그러죠? 편지 오는 편지함이 있잖아요. 이제 앞으로 짓는 새 단지들은 그것도 없어진답니다. 이제 필요가 없어요. 다 뭐 네이버 톡으로 오고 뭐 카카오톡으로 다 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별도로 확인할 것도 없고 잘 오지도 않아요. 그걸로 오는 건 과태료, 신호위반 이런 거는 날라오니까 없애버려야 돼. 어쨌건 정답은 1번이 되어지겠죠. 중요한 건 개인적으로 오니까. 그렇죠? 어쨌건 보시면 되고, 밑에 봅시다. 16번. 도시개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게 뭐냐? 봐요. 농림수산물에 직접 이용되는 간이공작물인 비닐하우스. 허가 안 받죠? 손상 주지 않는 범위 내에 토석의 채취, 남겨두기로 결정된 대지의 물건 적치, 관상용 중목의 임시 식재는 허가받지 않겠죠. 그리고 경작지에서 임시 식재는 받아야 되겠지만 제외하고, 그리고 주의할 거 중목의 벌채는 허가 제외사항이 없어요. 식재는 제외사항이 있어도. 정답은 5번이죠. 됐나요? 관상용 중목의 임시 식재 예외는 있잖아. 근데 벌채는 예외가 없다니까. 그렇죠? 정답은 5번입니다. 그 다음에 17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해제. 80페이지 오른쪽 밑에 나와 있죠? 옳은 것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봐야 되겠죠? 첫 번째 봅시다. 도시개발구역에서 어디? 실시계획 인가시청이 없대요. 3년. 됐죠? 어디부터 어디? 도시개발구역에서 실시계획 얘기하는 거니까 3년이 맞겠죠. 두 번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공사완료 공고일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고 나와 있으니까 틀림이 없네요. 사업이 끝난 거 얘기하는 거라면 공사완료 공고일 다음날. 하지만 이거는 완료로 인한 거니까 환원 간주까지는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었고, 세 번째 뭡니다? 환지 방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선 환지 처분 공고가 있는 경우, 이것도 사업의 완료죠. 원래대로 환원 폐지를 간주하진 않습니다. 사업의 완료로 인한 경우이기 때문에. 환지 방식의 사업의 완료는 환지 처분 공고로 보는 거예요. 80페이지 오른쪽 밑에. 찾았습니까? 환지 방식의 사업의 완료는 뭐로 보는 거라고? 환지 처분 공고로 보는 거라고.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네 번째. 330만 미만이야. 이상이 아니야. 미만이라고. 그러면 도시개발구역에서 개발계획의 수립고시가 안 됐다. 그러면 2년이 맞아. 이상이 아니라 미만이니까. 됐죠? 근데 문제는 밑에 보면 2년 되는 날에 다음 날에 해제를 간주하는 거지 그날이 아니지. 아주 꽈놨어요. 짜증나게. 그렇죠? 그 다음 5번의 경우, 4의 경우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하고 나서 3년 되도록 실시계획에 인가받지 아니했다면 3년 된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맞는 것 같은데요? 이러는 분이 있는데 실시계획에 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를 얘기하는 거지 실시계획을 인가받지 않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우 짜증나. 실시계획에 인가 신청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받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 아까 내가 이것 때문에 얘기한 거야. 80페이지 오른쪽 밑에서. 이해가셨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좀 까다로운 지문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가 보다. 이러고 나오면 전 정답률 10% 이하라고 봐요. 이러고 나오면. 하지만 답이 쉬워서 얘만 잘 알고 있으면 나머지는 아무 상관없어 사실은. 나 얘기하지만. 그 다음에 18번. 도시개발구역의 해제 문제가 또 나왔죠. 뭐다? 다음의 경우는 해제된 것으로 본다. 옳은 것은 첫 번째, 구역에서 뒤에 뭐가 나와요? 개발계획.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발계획에서 뒤에 뭐가 나와요? 실시계획. 됐죠? 그러면 80페이지 오른쪽 밑에 이항 지문이겠네 이거는. 그러면 뒤에 개발계획 나오니까 2년이고 3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걸 얘기하는 거니까 5년이고 개발계획에서 실시계획이니까 3년이고 그리고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니까 5년이고 그러면 2, 5, 3 2, 5, 3 2번이죠. 뭐라고요? 2, 5, 3 이 문제도 원래 기출문제 좀 고친 거. 우리 예상문제집 보면요. 기출문제를 고친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거의 한 60, 70%는 그런 것 같아. 그렇죠? 다시 연습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넘어가시면 그러면 어디까지 왔나 봅시다. 어디만큼 왔니? 시작. 어디만큼 왔니? 개발계획을 만들어 구역까지는 정했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럼 이제 84페이지에 와서 우리 이제 시행자를 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몇 시예요? 11시구나. 쉬었다 합시다. 왜 늦게 왔어 또?